뭐 또 치킨 대학 나오신 건 아니시죠? 네, 치킨 대학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학금박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청라 맛집 픽스치킨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현재 그 인천 청라에서 굉장한 그 치킨 맛집으로 유명하신데요. 네, 오늘은 픽스치킨의 어떤 특별한 장점으로 맛집이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픽스치킨을 설립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치킨을 만들자.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것 같아요. 그럼 픽스치킨의 뜻도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무거나 찍어도 다 맛있는 치킨을 만들자. 그런 뜻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먹었을 때 어떠한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나요? 재구매도 높고 선택의 폭이 넓죠. 흔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다. 맛을 골라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먼저 시식을 먼저 해봤었는데요. 메뉴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메뉴가 대표님이 직접 다 개발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다 개발한 거예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진짜로 없는 소스만 찾으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다른 치킨 브랜드하고의 제일 차별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냄새 안 나고 일단 부드럽고, 그다음에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소스 맛이니까 그런 게 차별점이 많이 세죠. 이 냄새가 안 나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노하우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뭐 말씀 못 해주시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요. 염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네. 외주 업체 맡겨서 그냥 외주에서 염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븐은 이거예요. 뭐 튀김은 이거예요. 그런 거에만 믿고 하시면 안 되고 직접 해서 직접 향신료 사서 만들어 보고 배합을 해 보셔야 돼요. 타 브랜드 기준으로 예전에 했을 때 어떤 브랜드는 뭐 닭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본사에서는 이제 잡아떼기지.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거를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점주님들도 느껴도 냄새가 안 나고 클레임을 최소화 아예 안 나오게 하나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만든 거죠. 뭐 좀 치킨 대학 나오신 건 아니시죠? 네, 치킨 대학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치킨집을 좀 많이 오래 했어요, 그냥. 네. 그러면 픽스치킨만의 매력을 창업주들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평상시 접해보지 못한 맛으로 네. 구매자 전환이 재구매가 엄청 높다. 사람들이 이제 질릴 때가 됐으니까 사실 네. 기존 치킨 브랜드에 너무 질렸다. 근데 그거를 깨부시려고 어쨌든 만든 건 맞으니까 먹어보면 재구매가 엄청 높다. 창업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골이 엄청 많이 생긴다. 이런 게 장점. 네. 그 메뉴를 만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조리 시간이 조금 길어요. 한 마리일 때는. 근데 이제 다량 주문일 때는 나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대량 주문을 막 이제 소화하거나 아니면 주문이 몰릴 때는 타 브랜드 대비 압도적으로 빨리 나와요. 시간이. 대체적으로 그럼 평균적인 시간이 얼마 정도? 평균적인 시간은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영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월 6천 조금 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맹점 1호점 같은 경우는 평균 5천 초반 조금 넘어요.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면 거긴 중반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 입주가 안 된 아파트 세대 쪽이라 네네. 입주되면 거기도 한 6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영업이익은 사실 홀 매장이 강하다 보니까 30%가 무조건 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벌어가는 돈은 다른 데 비례해서 많이 가져가죠. 딜리버리 사업보다는 어쨌든 깨지는 게 덜하니까 많이 벌어가요. 현재 그러니까 홀매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직원은 그러면 평소 대비해서 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20평 기준이시면 점주님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조리 쪽 파트 한 분, 그 다음에 홀에서 서포트 해줄 사람 한 분, 이 정도면 다 커버돼요. 그 정도 인원에서 그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추천하시는 평수가 있다면 몇 평 정도가 좋으시겠어요? 20평부터? 20평부터 몇 평까지? 재량이긴 한데 한 40평?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홀 매장이다 보니까 이제 매장 평수가 좀 커야 되고 그런 매장 평수가 커지면 이제 임대료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매장 평수별로 봤을 때
그 임대료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한 20% 정도. 총 매출의 20% 정도가 월세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10%만 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월세가 비싸져가지고 네. 사실 10%짜리 월세 찾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찾으면 그 자리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자리 후보지가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오피스 상권이 있고 그다음 이제 복합 상권이 있고 주거 상권이 있는데 픽스치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권에 들어가야지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개 상권 다 괜찮아요. 아, 다 괜찮아요? 네, 주거 상권에서는 네. 거주자 인구 가족들을 다 끌어올 수 있고 오피스에서는 저희 직장인 다 잡을 수 있고 상권은 다 괜찮다고 봐요. 완전 구석진 골목만 아니고. 픽스치킨 같은 경우에는 배달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오프라인과 배달을 병합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3웨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네. 포장, 그다음에 이제 홀 매장, 그다음에 이제 배달 매장, 딜리버리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의 매장으로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홀에서 먹으신 분들이 배달을 또 시켜요. 집에 가시면은 맛있으니까. 그리고 포장도 홀에서 드셔보셨던 분들이 무조건 포장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물며 배달을 시켰던 분들은 여기가 맛있는데 하고 인터넷 검색했다가 홀 매장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또 홀로도 오시고, 그러니까 서로 복합적으로 잘 돼요. 그 배달 매장만을 운영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마진율이죠. 네, 마진율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주문 수를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큰 회사들 거를 못 따라가죠 사실은. 사람들은 어쨌든 인식이 알려져 있는 치킨을 좋아하고 브랜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런 거는 힘든 상황이 있죠. 그거를 좀 이렇게 타파를 하기 위해선 정말 진짜 남들보다 더 오래 열고 더 일찍 열고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드셔보시게 하는 게, 그러면 좀 승산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딜리버리 사업이라는 게 남는 게 없어요. 많이 생각보다 손에 가져가는 게 중간에서 해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때문에, 그리고 주문 안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또 가게에서 한숨 쉬고 멘탈 나갈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돈 들여서 투자했는데 장사하는 맛도 안 날 거고, 사실 그러면 월세 밀리고 카드값 밀리고 힘들 건데 100% 그런 거를 타파해 주기 위해서 홀이랑 포장이라도 손님이 와야지 그렇게 되는 건데, 딜리버리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아무튼 홀, 배달, 그다음에 테이크아웃이 세 개로 결합이 돼 있어야지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시너지가 커요. 그 세 개가 같이 있어야지. 픽스치킨은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창업 시스템이죠. 네. 그렇다면 업종 변경을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픽스치킨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하고 이렇게 업종 변경이 가능할까요? 업종을 변경하신다면 다 돼요. 다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장비랑 시설 재투자가 조금은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냥 뭐 식당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넣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배수구도 막힐 거고 뭐 이래서 그런 쪽으로 부분적으로는 손을 대야 돼요.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는 안 되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하셨다가 이제 가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못 지죠 사실. 그러면 그 현재 픽스치킨 창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테리어랑 설비 정도 하면 20평 기준이면은 대략 한 6천 정도 깨지는 것 같아요.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6천? 네, 다 합쳐서 이제 보증금 제외하고 6천 정도인데, 물론 6천 정도가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포함된 금액이 많아요. 다른 데처럼 뭐 별도 이런 공사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별도로 해봐야 전기 증설, 국가기관에 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스 검사, 뭐 요 정도선 아니면 소방 검사, 요런 거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모티브가 이래요. 똑같아요. 솔직히 다른 브랜드도 얘기하는데 가맹 점주가 잘 살아야 본사가 잘 산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본사가 잘 살아야 가맹 점주를 도와주죠. 네, 뭐 잘 사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제가 본사에서 가맹점들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은 분명히 먹어야 돼요. 회사를 위한 최소한의 수익은 필요해요. 근데 그 일정량의 수익을 먹지 너무 과다하게 먹진 않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어쨌든 물류를 해주기 위해서 물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대한 수익이 깨지는 거지 사실 본사가 먹는 건 없다.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고, 점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물건 납품비나 이런 거는 최소화로 잡혀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본사 마진은 사실 극에 달한다.
본사 직원들끼리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겠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사실 저희가 돈을 벌어야지 본사 점주도 돈을 벌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야지 점주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진을 높게 잡은 거고 뭐 그런 개념으로 가야 하는 게 맞죠 저희는 지금.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지니까 소비자들도 이 치킨을 좋아하고 이 치킨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가릴 필요가 없다. 이 정도가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마진율이 높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원가율이 낮다 보니까 네네. 창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된다. 네네네. 네, 메뉴가 많은데 조리도 네. 간편하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조리 시간이 엄청 간편한데 비례해서 네네. 전문 요리직이 아니어도 네네. 본점에서 2일 정도만 조리 교육을 수료하면은 네네. 누구나 다 맛있게 할 수 있다. 아, 누구나. 조리가 너무 간단하다. 뭐 이 정도. 쉽고 빠르고 간단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를 이제 보시고 대표님한테나 이렇게 그 창업 문의가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이제 저희가 정보 공개서상에는 네네. 가맹비가 이제 500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가 300, 물류이행 보증금이 100, 그다음에 이제 뭐 로열티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창업을 보고 오셨다라고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 하면은 네. 많은 할인 혜택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 네. 그러면 또 픽스치킨은 어떤 브랜드고 어떤 창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메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혹시 픽스치킨에 대해서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픽스치킨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의 창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선택을 해주시는 창업주님들한테 저도 창업주를 오래 해봤지만 실망을 안 시켜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믿고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